네, 피부 생리학 13주차 강의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 그리고 2교시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피부의 타입, 피부의 유형 분석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를 갖다가 이제 고려를 했는지 그런 것들 같이 얘기를 했고요. 특히 100년 전에 헬레나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피부 타입을 분류한 데는 수분과 유분을 갖다가 통해서 그래서 이제 피부 타입을 크게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제 분류법들이 과연 적절한 분류법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를 갖다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피부과 의사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바로 마이애미 대학의 레슬리 바우만 교수가 분류한 피부의 유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제 피부 타입에 따른 어떤 처치라든가 또는 치료 또는 어떤 대응 이런 것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우만 박사의 피부의 유형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피부가 건조한지 아니면 피지가 오히려 많은 유형인지 이러한 2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피부가 자극으로부터 민감한지 아니면 민감하지 않은지 즉 저항성을 갖다 자극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민감하냐 아니면 민감하지 않은 유형을 갖다가 나타내느냐 이러한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로는 피부가 색소성을 갖다가 잘 띠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즉 어떤 색소 침착이라든가 이런 데 잘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유지가 비교적 되고 있는지 이러한 형태인 것이죠. 이러한 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카테고리로는 주름이 잘 생기는 유형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유형인지 이렇게 이제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런 유형인지 아닌지의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피부의 유형을 갖다가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는 4개이고 한 카테고리마다 2개가 이제 존재를 하니까는요. 2개의 조합을 갖다가 4가지 유형으로 섞어 놓고 보니까는 2의 4승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즉 2의 4승의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즉 16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건조의 경우에는 dry D, 지성의 경우에는 오일리에서 O 이런 식으로 영어의 앞머리 글자를 갖다가 따서 D, O, S, R, P, N, W, T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의 조합이 16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바우만의 피부 유형은 16가지로 DRPT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OSNW까지 이렇게 1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유형의 분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피부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피부를 진단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처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해드리는 것보다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흔히 피부 타입을 지성이냐 건성이냐 또는 복합성이냐 민감성이냐 정도로 나누는데요. 사실 이러한 피부 타입 분류법은 과학적인 분류법이 아닙니다.
무려 100년이나 된 피부 타입 분류법이고 피부과 의사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분류법이 아니라 화장품 회사에서 분류하기 시작한 분류법입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을 대충 그리고 부정확하게 분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진료실에서 흔히 자기가 어떤 피부 타입인지도 모르고 화장품을 사용해서 트러블이 일어나서 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첫 번째 피부 유형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제품을 선택하고 잘못된 관리를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 문제가 더 악화되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화장품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필요 없는 화장품을 사니까 일단 비용의 낭비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화장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더불어서 자신의 피부 유형에 맞지 않는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레이저나 박피술 후에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학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피부 타입 분류가 필요한데요.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의 바우만 박사가 최근에 피부 타입을 16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했고 이게 피부과학 교과서에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피부 타입 분류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지성이냐 건성이냐, 두 번째는 민감성이냐 저항성이냐, 세 번째는 색소성이냐 비색소성이냐, 네 번째로는 주름진 피부냐 아니면 탱탱한 피부냐, 이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이면서 민감하지 않은, 즉 둔감한, 우리가 저항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항성이면서 색소가 잘 생기고 주름진 피부는 ORPW라고 합니다. Oily, Resistant, Pigmented, Wrinkled 해서 ORPW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2가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총 16가지 피부 타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16가지 피부 타입 중에 어떤 피부 타입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스킨케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바우만 피부 타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지성이냐 건성이냐를 나누는 겁니다. 지성 피부는 우리가 피지가 많은 피부를 지성 피부라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피지가 많다고 해서 수분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고요. 피지가 많다고 해서 피부 장벽이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지가 많아도 수분이 부족할 수 있고 또는 피지가 많아도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건성 피부는 피지가 적은 피부입니다. 근데 건성 피부인 경우에 대부분 이제 수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건성 피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을 수 있고요. 피부 장벽도 튼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OSNT 타입, 즉 지성이면서 민감한 피부, 색소나 주름은 없는 피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OSNT 타입인 경우에는요, 유분기가 많죠. 지성이니까. 그리고 민감성 피부인데요. 이런 경우에 여드름 또는 홍조, 이런 알러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 피부를 말합니다. 이런 민감하다라는 것은 피부 장벽이 손상됐고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우리 피부의 수분이 이 장벽 사이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각질세포간 지질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수분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지성이면서도 수분이 부족한 거죠. 이런 피부를 속건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속건조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유분기가 적고 그리고 피지 조절을 해주는 성분, 그리고 망가진 피부 장벽을 보강해주는 성분,
이런 성분을 사용하는 게 이런 피부 타입에는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DSNT를 한번 볼까요? 건조하면서 민감한 피부죠. 이런 경우에는 유분기가 물론 훨씬 적습니다. 피지가 적기 때문에요. 그리고 건조하고 민감해서 알레르기라든지 또는 홍조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항상 피부를 괴롭힙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민감하면서 아주 건조한 피부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피부를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분, 보습 성분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피부 장벽을 보강하는 성분을 보충해줘야 되고요. 유분기가 많은 그런 성분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크림도 바르고 그 위에 한 번 더 유분 성분을, 밀폐제 같은 성분을 발라주면 이런 피부에는 훨씬 더 보습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한 피부 타입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민감성이냐 저항성이냐입니다.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 화장품에 트러블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크게 5가지 피부 타입으로 또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민감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A형은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잘 생기는 피부입니다. 여드름 A형이라고 하죠. 두 번째 A형은 얼굴이 잘 빨개지거나 또는 주사가 있는 피부, 그래서 주사 A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A형은 빨개지거나 뾰루지는 없지만 어떤 제품을 발랐을 때 가렵거나 따끔거림을 잘 느끼는 젖산에 민감한 피부인데요. 이런 따끔거림형 A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 A형은 알레르기성 피부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짓물르기까지 합니다. 다섯 번째 A형이 있는데요. 지루피부형 A형입니다. 지루피부형 A형은 저희가 우리 흔히 T존 부위에 빨갛게 되면서 각질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간질간질한 피부염인데요. 상당히 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고요. 이런 A형이 다섯 번째 A형입니다. 민감 피부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민감 피부 타입에 맞춰서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감 피부는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민감 피부는 피부 장벽의 문제이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공통점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장벽이 손상됐을 때 이런 민감 피부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감 피부가 아닌 일단 건강한 저항성 피부인 경우에 DRNT 아주 축복받은 피부죠. 민감하지도 않고 색소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래서 물광 피부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피부는 피부 장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염증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색소나 주름도 없기 때문에 팽팽하고 깨끗하죠.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습제 정도의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DSNT, DRNT하고 딱 하나만 바뀐 DSNT를 보죠. 저항성이 아니라 민감성인 거죠. 건성이면서 색소도 없고 주름도 없지만 민감성인 피부입니다. 자, 이런 피부는요, 피부 장벽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알러지나 여드름, 홍조, 따끔거림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아무 제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망가진 장벽을 복구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성분으로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보습을 충분히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피부가 민감한 피부냐 저항성을 가진 피부냐에 따라서 피부 타입을 나누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한 피부 타입을 나누는 세 번째 인자는 색소성이냐 비색소성이냐입니다. 색소가 현재 없다 하더라도 색소가 잘 생기는 성향인 경우에 색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소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기미나 잡티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피부 타입이 피부 톤이 어둡고요. 햇볕에 나갔을 때 일광 화상은 잘 입지 않습니다. 대신 잘 그을릅니다. 반면에 비색소성 피부인 경우에는 이런 기미나 잡티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밝은 피부 톤이고요. 일광 노출 후에 그을르질 않고 대신 화상을 잘 입습니다. 그리고 화상 입었던 자리가 지저분해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 낫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색소성이냐 비색소성이냐의 결정은 유전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외선의 노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색소성인 피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하게 잘 사용하면 평생 비색소성 피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우만 피부 타입의 네 번째 카테고리는 주름진 피부냐 또는 탱탱한 피부냐입니다. 주름진 피부는 젊은 나이에는 잘 안 생기죠.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데요. 주름이 많거나 또는 쉽게 많아지는 피부를 얘기합니다. 탱탱한 피부는 지금 주름이 없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남들보다 훨씬 더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경우에 탱탱한 피부라고 합니다. 피부는 사실 노화가 이중으로 일어나는 그런 인체에서 노화가 이중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이나 심장은 시간에 의해서, 세월에 의해서만 노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피부는요, 환경에 의한 노화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늙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피부를 주름지게 하는 피부의 노화를 만드는 환경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외선입니다. 단 하나의 가장 큰 인자를 뽑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세포의 DNA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가 촉진되죠. 두 번째로 흡연입니다. 피부과학 교과서에 흡연자의 얼굴, 스모커스 페이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주름의 골이 깊어지고요. 피부색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더 늙어 보이게 되죠. 젊은 나이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흡연하는 사람과 흡연하지 않는 사람의 노화의 정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만약에 지금도 피우고 계시다면 피부를 위해서 금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조한 피부입니다. 피부는 충분한, 적정한 수분이 유지가 돼야 젊음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너무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갈라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 이후에 결국은 주름이 생기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외선을 피하고 담배를 피지 않고 그리고 피부의 보습을 신경 쓰신다면 환경에 의한 피부 노화를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이 네 번째 바우만 피부 타입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번째 피부 타입 분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만 피부 타입은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지성이냐 건성이냐, 민감성이냐 저항성이냐, 색소성이냐 비색소성이냐, 그리고 주름진 피부냐 탱탱한 피부냐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총 16가지의 피부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가 분석하고 또 설명을 하니까 점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죠. 예. 우리가 같이 한번 바우만 피부 타입에 의한 그런 이제 분류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피부 유형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 바로 그런 경우가 어떤 거겠어요? 문제성 피부인 것이죠. 예. 문제성 피부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기미를 보이는 그런 이제 피부.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주로 가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그런 후천적인 색소 침착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은 자외선의 경우도 있고요. 또 호르몬, 예,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라든가 또는 부신 피질 형태의 스테로이드, 부신 겉질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 이런 것 등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이제 기미를 갖다 보이는 그런 유형을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요. 손질법으로는 기미 피부 화장품에 사용되는 유효 성분이 함유된 그런 이제 제품을 갖다가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기기를 사용해서 이온 토포레시스라든가 초음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기미를 갖다 제거하거나 또는 자외선을 갖다가 이제 예방적인 그런 방법으로 차단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테고, 피부의 신진대사를 높이기 위해서 각질층을 튼튼하게 하면 자외선을 난반사시켜서 그래서 기미가 생기는 것을 이제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그림이 기미성 피부로 약간 색소 침착이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뭐 저거와는 좀 다른 유형이지만은 다른 유형의 어떤 색소 침착이 심한 그런 유형을 갖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성 피부 이외에도 또 민감성 피부의 경우는 의학적으로는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고객들이 주로 이제 환자들이 주관적인 호소를 나타내는, 나는 너무 민감해가지고 뭐 뾰루지도 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특징은 건조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피부 표면이 투명하지만 주름살이 이제 보이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약간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요. 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면서 피부 당김이 그런 심한, 또 더불어서 색소 침착이 그렇게 이제 생기기 쉬운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러한 증세를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민감성 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원인으로는 피부를 민감하게 하는 물질, 특히 화장품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방부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 성분의 향들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경우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잦은 필링이라든가 자외선이나 사우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리나 임신, 또 각질층의 기능 저하, 그리고 여드름, 유발물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민감성인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세혈관 확장형 피부라는 거예요. 문제성 피부로는 모세혈관에 흐르는 이제 피의 양이 감소가 되면 다시 모세혈관이 좁아져야 되는데, 좁아져서 원상태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늘어났었던 모세혈관이 그대로 신축성이 없어지면서 그냥 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이제 생기는 그런 것들이 모세혈관 확장성 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징으로는 피부가 얇고 모세혈관이 비쳐 보이는, 그래서 피부색이 흰 편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의 신진대사 기간이 굉장히 짧은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자외선에도 약하고 또 자극에 금방 반응을 해서 로사시아 피부로 발전하기도 하는, 주사형 피부로 이렇게 이제 붉게 나타나는 그런 피부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원인으로는 혈액순환 저하라든가 피부가 민감한 상태에 강한 마찰, 또는 급속한 이제 온도의 변화, 과도한 필링이라든가 또는 재생 관리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고요. 또 자외선의 노출이라든가 연고를 장기간 사용을 하고 또 유전적인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모세혈관에 산소가 결핍되거나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핏줄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나타내기도 하죠. 자, 네 번째 유형으로는 로사시아예요. 주사형 피부. 주사라는 건 뭐냐면 술을 갖다가 마셨을 때 뻘겋게 되는 이제 그런 유형인 것이죠. 모세혈관 확장 피부와 홍반, 그리고 농포 또는 구진 등의 복잡한 그런 이제 복합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보통은 25세에서 60세의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고 안면 홍조라든가 또는 발적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한답니다.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모세혈관의 기능 저하라든가 조금 전에 모세혈관에서 나타난 그런 이제 특징들이 보이는 것이죠. 또는 모낭충이라든가
진드기와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런 특징을 갖다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호르몬 불균형이라든가 비타민의 결핍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로사시아라고 하는 주사성 피부에는 강한 자극을 피하고 또 어떤 그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모낭충 관리 그리고 약물요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진에 나타난 것이 주사성 피부, 즉 로사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피부를 갖다 이제 보인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멀쩡한데도 술을 마신 것처럼 벌겋게 붉게 그렇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문제성 피부. 우리가 뭐 이걸 문제성 피부라고 해야 되나? 한참 사춘기고 젊을 때 그런 연령대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피부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손질은 각질 탈락 주기를 갖다가 가능하면 정상화해서 그래서 피지 분비가 원활하면서도 또 잘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잘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 여드름성 피부의 경우에는 피지 분비를 갖다가 많이 동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지가 가능하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늘 청결하게 유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뭐 우리가 늘 사진에서도 보고 그런 바와 같이 이렇게 환홍이 된 여드름 피부를 갖다가 저 왼쪽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손을 이용해서 손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장갑을 끼거나 이제 손을 소독을 하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바로 여드름을 갖다가 압출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번거로우니까 그냥 오염된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여드름을 갖다 짜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은 피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문제성 피부는 아니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노화 피부예요. 이 노화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유형인 경우에는 별로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노화 피부의 경우에는 표피가 기저층의 세포 분열이 비활성화가 되면서 표피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또 진피에 속하는 그런 유두층이 평평해지면서 피부 조직이 고르지 못하고 잔주름이 형성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지요. 또 진피층에서는 섬유화 세포의 활성이 이제 감소가 되고 또 따라서 콜라겐이라든가 엘라스틴 섬유 이런 것들 또 더불어서 무코다당류라든가 프로테오글리칸이나 또 글리코프로테인과 같은 세포간 기질 구성 분자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의 톤이라든가 수분량 또 탄력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부가 늘어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노화 피부의 경우에 나이가 들어가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순환계의 기능이 감소하거나 또는 근육 수축의 이완이 변화되고 또는 어떤 자외선에 의해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자외선의 영향에 의해서 노화가 촉진되는 그런 경우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피부 타입, 즉 피부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특징이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